네, 전편에서 그 일본 생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클럽 구라부에서 아가씨 있는 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지금 뭐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거려요. 저번 편에서도 제가 그랬지만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고, 그다음에 걔네들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걔네들한테 돈을 받아서 온다는 게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뭐 아가씨 있는 술집도 다녀보고 뭐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걔네들을 어디를 가든, 중국에서도 그랬고 뭐 필리핀에서도 그랬고, 어쨌든 밤에 일하는 아가씨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걔네들 생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사람들 많거든요. 뭐 바람나서 뭐 남자가 좋아서 술 먹기 좋아서 오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걔네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다들 어렵고, 자기가 가정을 거의 가장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 동생 애들 학교 못 다니고 학비 없고, 어머니들 부모들 능력 없고, 그래서 돈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화장을 하는 거지, 즐거워서 나오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걔네들 가면 함부로 못 돼. 옛날 생각이 나서. 난 중국에서도 수없이 그런 데도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은 한 번도 걔네들한테 함부로 하거나 뭐 걔네들을 만지거나 물론 좋아서 이제 나중에 사귄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무슨 뭐 무시하듯이 뭐 그렇게 막 막대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제 그런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이제 어머니가 취직하라고 난리가 난 거야. 미친놈아, 이제 그만 좀 져가고 취직을 해라. 뭐 일본어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관계되는 회사, 무역회사를 다니든 하다못해 뭐 상사를 나가든 시험을 봐서 저기를 해라.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직장 생활이 취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직 문화에 내가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그 꼴같 짜는 것들이 말이야, 무슨 뭐 과장이라고 그러고 대리라고 그러고 말이야. 지금 직급이 대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그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뭐 미루다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뭐 일단 맘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누이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저 한 살 터울에 누이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총련 그쪽이 아니고 이제 그 교포 쪽하고 이제 결혼 안 하고 이제 사귀고 있는데,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록구조라고 조그만 그 다다미가, 록구조면 6개예요. 다다미가 6개 깔렸다는 건데, 록구조라고 그래서 그 좁은 데서 나는 거실 쓰고 지네들은 안방 쓰고 이제 미닫이 문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콩 먹듯이 매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도 불안한 거야, 나도. 항상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또 저가고. 그것도 남자친구가 나랑 나이 차이가 그때 한 7, 8살 차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술을 또 좋아해. 그래 맨날 보면 뭐 맥주 한 8병, 10병 캔으로 된 거, 뭐 아사히 뭐 그런 거 마시고. 그리고 또 저거 하면 지들 흥 좋으면 또 막 깔깔대고 그러다가 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뭐 누이 쪽에 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좀 사실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질투심도 많았고, 뭐 길거리 가다가 뭐 누구라도 잠깐 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또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늘방석인 거야. 신세지고 저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계속 좀 뭔가 일을 배워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만났던 그 방송사의 이소다상이라고, 이소다 PD를 내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들어갔다가 일본에 좀 일을 좀 배우러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이나 이런 데 출장 갈 일이 없다. 그래서 너 통역할 일이 없는데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지방 촬영 같은 거 같이 다녀도 좋다. 그러면은 같이 저거 하는데 뭐 일당은 많이 못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 돈은 필요 없고 나는 일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걔네 팀들하고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촬영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코하마를 간다든지, 거기서 뭐 일본에서 멀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출장이니까.
그거 뭐 학권에 온센 뭐 학권에 온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조감독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의식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은 일을 배우고 싶어서 가는 건데 걔네들은 이제 자기 자리가 이제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치가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 지방에 들어가서 만약에 저기 하잖아요. 지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읍내에서 이제 안으로 또 예를 들어서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면서 그 간판에 전화번호를 다 적는 거예요. 우동집은 몇 번, 뭐는 몇 번, 안에서 다 적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찍다가 아, 그게 그러고 이제 휴식거리면서 아, 뭐를 먹을까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하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조감독들은 그냥 나는 전화번호를 적은 거를 주는 거야. 여기 있습니다. 우동야상 여기 있고 스시집 여기 있고 그러면 벤또 그러니까 도시락집 여기 있고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걔가 할 일을 내가 다 하는 거야. 돈도 거의 안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나름대로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오면 나는 거기 안 있어도 돼. 걔네들은 조감독들은 월급쟁이지만은 나는 월급이 없잖아. 그럼 이제 편집실에서 이제 베타 편집기를 이제 베타 편집이거든요. 이제 베타 편집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입계감이라고 그래서 또 뭐 그런 큰 카메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포터블하고 이제 카메라 렌즈하고 분리돼 있어서 이렇게 선대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포터블을 이렇게 조수들이 막 들고 다니는 것도 있었고 선이 한 2m 되는데 그리고 이제 베타 편집실이 있으니까 베타 편집도 하고 뭐 1인치 편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오면은 감독이 이제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모니터 2개 보면서 이러고 편집을 하고 있으면은 뒤에 소파에 앉아서 조감독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시 되면 1시 2시 되면 다 자. 뒤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새끼들은 다 자. 나는 그냥 안 자는 거야. 끝까지 뭐 내가 배워야 되니까 뭐 월급 있으면 뭐가 있어. 그냥 졸리면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났다가 뭐 일부러 가서 뭐 커피도 타가지고 와서 주고 뭐 저가고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뭐 음료수도 사고 그런 동안에 애들은 그냥 완전히 하늘나라야. 피곤하지. 한창 잘 나이 들인데 20대 후반 애들이니까. 물론 나도 그랬지만 나는 악착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이 그러니까 편집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 있어요. 뭐 12시 반이나 1시 정도 새벽. 그러면 끝나면 다 나와. 그러면 고코로상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윗사람들은 고코로상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수고했어 뭐 그런 거고 이제 밑에 사람들은 이제 일본말로 할 때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코로상 그러면 뭐 인사들 막 하고 이제 다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멀리 가는 거 보고 나는 세븐일레븐 가서 그 오니기리를 사오는 거예요. 오니기리가 이제 삼각형 김밥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우유하고 사가지고 보고 다 올라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편집실에서 그거를 다시 키는 거야. 내가 켜가지고 보는 거야. 아, 이렇게 촬영했구나. 아, 이렇게 편집을 했구나. 이런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셔틀리스트라고 있어요. 촬영본의 그 테이프 안쪽에 그 촬영 순서를 내가 개발세발 그리는 거야. 이거는 1번은 어디 무슨 도로, 이거는 뭐, 집 안,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셔틀리스트를 내가 다 해가지고 그 테이프 따까닥 열면 이쪽에다가 테이프를 해서 내가 다 붙여놔. 그 다음날 PD가 와서 보면 셔틀리스트가 다 돼 있는 거야. 몇 분 몇 초에 뭐 풍경 뭐 다 적혀 있는 거야.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말 틀릴 때도 있지. 근데 어쨌든 다 알아보니까. 그럼 이제 딱 봐도 내가 정리한 거를 알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PD 입장에서 저 새끼 저건 물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조감독들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이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린애들 초등학교 애들 방학 숙제 하듯이 그냥 끝나면 그냥 가고 지네들끼리 가버리고 그런 게 없어. 열정이 없는 거야. 그 나는 일단 6개월 1년 배워가지고 내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하여튼 뭐 계속 나름대로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하여튼 걔네들이 몇 년 동안 배운 거를 내가 그 순간적으로 내가 몇 개월 동안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제는 잠자리야. 계속 싸우는 거야. 집에 들어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나는.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딱 보는 거야. 딱 봐가지고 걔네들이 사이가 좋아. 텔레비전도 보고 있어. 그러면 다행이다. 근데 벌써 냉랭해. 한 놈은 거실에 있고 한 놈은 한 년은 이제 방에 있고 그러면 이제 잣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오늘 또 어떻게 자냐. 근데 또 밤새도록 또 싸워요. 그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독립을 하자. 누이가 낙가노에 살아요. 낙가노라는 저기가 있는데 구역이 있는데 보면 싱하시 낙가노가 그때는 싱하시 낙가노, 동낙가노. 싱하시가 동이거든요.
시간시 미남이 뭐 이렇게 되는데 기타 뭐 이렇게 되는. 거기에 이제 독립을 하러 방을 보러 갔어. 방을 보러 왔는데 원래 유학생들한테 방 안 줘요, 잘. 뭐 지금은 더 심하지만 왜냐면 외국인들한테 일본 사람들은 방을 안 준다고. 왜냐면 이제 뭐 화재 위험도 있고 불나면 그냥 호로록 다 타잖아. 목조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다다미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야진이라고 해서 보증금 문제도 있고 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갖다 또 그냥 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했는데 내 이제 아는 이거 깔따구가 이제 보증 서가지고 이제 방을 얻었는데 제일 싼 거를 얻었어. 제일 싼 거를 얻었는데 한 6시쯤 7시쯤 약간 해가 기욱기욱하고 이제 어둑어둑했을 때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보고 계약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마당이 이렇게 길게 있네. 길게 있고 왼쪽에 이제 드르륵 그러고 이제 일본식 그 문 여는 그 미닫이 문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정면에 보니까 축대가 꽤 높게 있는 거예요. 축대가 있는데 아 축대가 있구나 여기 무슨 학교인가 이러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끼가 이렇게 이끼가 그냥 죽은 이끼가 쫙 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 가서 이제 거기 계약을 해서 방을 언제 저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누이가 그 차가 있었으니까 차로 옮겨다 주고 이제 뭐 매형될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차 옮겨다 주고 그러고 갔어. 갔는데 또 그 다다미 그 있는 그 복도에서 거기서 이제 방을 얻어서 사는 하숙집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이제 나는 뭐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일본 사람들 알잖아요. 아주 야사시한 거 친절하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빨래는 어디서 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녁에는 빨래를 걸어도 되는데 낮에는 널지 말라는 거야. 그 마당에다가.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아침이 됐어. 그러고 낮에 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매캐한 냄새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뭐야 여기 뭐 학교가 아니고 무슨 공장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덴샤 그러니까 그 지상철을 타려면 그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축대에 정문을 만나게 된 거야. 만났는데 보니까 화장터인 거예요. 화장터. 와. 그리고 그 앞에 우리 거기서 보면 굴뚝이 굉장히 높더라고. 그래서 난 공장인 줄 알았더니 화장터야 화장터. 근데 일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동네에 그렇게 그 무덤은 묘지도 많이 있고, 근데 안 넓어요. 한 200평, 300평짜리 묘지들도 많고, 그냥 빼곡하게 있고, 화장터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 서대문구다. 그럼 서대문 화장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구다. 그럼 각자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안에 그 거주 지역에 화장터가 있었어. 그거 어떻게 해? 계약은 다 해놨는데. 그 저녁에 들어가면 또 기분이 스산한 거야. 왜냐면 그 굴뚝에서 그래서 낮에 빨래를 걸지 말랬던 게 그건 거야. 그 재가 떨어지니까. 응? 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스산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역에서 저녁에 이제 나는 새벽에 오거나 뭐 그러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러고 그거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게 뭐냐면 가다 보면 그 골목 같은 데 보면 내꼬라고 그래서 그 고양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뭐 암자 비슷하게 해서 뭐 요만하게 해가지고 촛불 켜놓고 뭐 있다고. 그럼 지나가다 보면 확 보면 깜짝 놀래. 거기 그냥 불빛 뭐 촛불도 있고 뭐 거기 뭐 이런 것들도 뭐 고양이들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뭐 걔네들 나름대로 그거 이제 그 조상 그 옛날에 그 샤머니즘 그런 거 이제 믿는 것들도 그러니까 놀랄 때가 많은데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야. 막 겁이 나서. 그게 어떻게? 학교에 있는 놈을 하나 꼬셨지. 그래가지고 야 너 다른 데서 살려면 지금 최소한 3만 원은 줘야 되는데 15,000원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 방 같이 쓰자. 그래서 그놈을 꼬셔가지고 왔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얘기를 했지. 사실은 이거 화장터인데 무서워서 널 불렀다 그랬더니 자기도 무섭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무섭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촬영을 계속 하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가 거꾸로 한국의 뭐 MBC 팀에서 촬영 들어오는데 이쪽 통역이나 이쪽에 밝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그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한국 팀들하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제목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아카사카 아리랑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 조감독으로 저기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사카 아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일본에 와가지고 술집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을 잠입 취재하는 르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찍기가 쉽지 않지. 왜냐면 술집에 카메라 갖고 들어가면 지금처럼 카메라 이만한 거 하나 해서 여기다 딱 들고 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카메라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다가 카메라를 숨기고 렌즈를 구멍을 뚫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 한 이만하죠, 그죠? 이만한데 그거를 하면은 그게 쉽지 않지. 걸리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만약에 각도를 맞추려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요거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전체 풀샷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방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들고 가면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카사카하고요, 긴자는 대단해요. 여러분들도 본 적 있으시겠지만은, 출근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이지. 근데 얘네들이 출근 시간이란 말이야. 저녁 한 6시 반 정도에서 7시 사이에 아카사카 그 술집 거리가 있어. 쫙 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높은 데서 보면 장관이야. 택시들이 그냥 쫙 들어오는데 거기서 내린 애들이 전부 아가씨들이야. 쫙 출근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쁜 애들 많지. 거기 술값이 얼마나 비싸. 아카사카하고 긴자가. 왜냐면 일본이 그때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한창 올라갈 때야. 그러니까 돈들이 엄청나게 돌아. 그러니까 5천행 만행 웨이터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팁 주는 건 일도 아니야. 5천행이면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만행이면 10,000원이고 10만 원이고. 그런데 이제 길거리 스케치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아가씨들 쫙 가면 다리만 로앵글로 해서 아스팔트에 딱 붙여가지고 다리만 쫙 찍는 거야. 그런 거 찍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풀샷 쫙 찍고 그러니까 그림은 다 나왔어. 그리고 아가씨들 들어가는 거 백샷으로 들어가는 거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레이션 붙을게끔 한 20-30초 찍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실내를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그렇게 해서 손님처럼 해서 들어간 거야. 근데 나왔어. 한 시간 술 마시는 척하고 나왔어. 들어갔다가 나왔어. 가가지고 차에서 봉고차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 타는 차에서 보니까 그림이 없는 거야. 전부 앵글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되지. 거의 삐뚤어지고 앵글이 없는 거야. 그냥 뭐를 찍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서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 아가씨들하고 일본 손님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군데로 섭외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리무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술집 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경쟁 가까운 아주 초특급이야. 딱 문 열고 닫는데 이라샤이마세 그러고 딱 덴초가 나랑 인사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놈이야. 걔가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 술집 할 때 내가 그 덴초로 있었을 때 내 밑에 웨이터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돈 떼어먹어가지고 나한테 혼나고 쫓겨났다는 놈이 있었잖아. 그 놈이 거기 덴초로 가 있는 거야. 나를 딱 보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너 여기서 일하냐?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그럴 거예요. 나보다 어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지랑 나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코끼리 밧줄인 거야. 그 코끼리 보세요. 옛날 심리학 같은 데 보면 코끼리들 조그맣게 새끼였을 때 말뚝 박아놓고 끈으로 해놓으면 못 도망가잖아. 근데 이제 등치가 이만했을 때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금만 줄 하나만, 팽이줄 같은 것만 묶어놔도 못 도망간다는 거 아니야. 그냥 툭 치면 그냥 말뚝이 쭉 뽑히는데도 그만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종소리 울려주고 저거 하면은 밥 주면은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침 흘리듯이, 그 녀석이 이제 내 밑에 있었으니까 얘가 이제 겁을 내는 거지. 그리고 아주 그냥 깍듯한 거지. 그래서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촬영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코디하고 있는데 지금 안을 좀 찍어야 되겠다. 해드려야지. 그래서 야, 카메라를 어떻게 숨겨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재기를 하나 줄 테니까 테이블보로 찍으라는 거야. 그리고 주방에서 숨어서 이렇게 땡겼다 했다는 거야. 주방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세요. 그래서 찍었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다 찾았어. 그때 이 녀석이 가면서 한 얘기가,
근데 뭐 저게 그 애들 사생활 좀 안 찍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오바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야 료도 찍을 수 있냐 내가 그랬어. 료가 뭐냐면요. 기숙사예요. 기숙사들. 아가씨들 저기 기숙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각 가게마다 준비를 해요. 아파트든 뭐든 뭐 연립주택 비슷한 거든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자기 가게에 출근하는 애들한테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료라고 그러구나. 료. 그래서 야 료도 촬영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그 아가씨들이 저거 하면 어떻게 내 지맘한테 얘기하면 돼요. 오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냥 갑자기 또 옛날에 그렇게 그 녀석 몇 대 주워박은 게 또 되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스태프들 저 PD한테 얘기해가지고 2만 원을 또 따로 내고 줬어. 그래서 막 안 받는다고 막 그래. 거기 돈벌이 잘 되니까 내 돈 받을 일이 없지. 그 료를 가서 찍은 거예요. 아가씨들이 있는 료를. 그거 아마 내가 보기에는요. 장담은 못하지만 한국에서 르뽀 찍고 뭐 이런 그런 것 중에서 그 료의 사생활을 찍은 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라이브 하지. 뭐 거기서 뭐 애들 뭐 밥 해 먹고 뭐 앉아가지고 샤워 끝나고 나서 뭐 이러고 다리 올리고 거기서 뭐 마스카라 찍고 이러고 그리고 이런 거 뭐 그 라이브하게 다 하는 거야. 거기서 하고 뭐 한 애는 또 뭐 전화기 있는 데서 뭐 국제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 저거 하는데 내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사실은 나도 우에노에서 덴조 생활 2년 동안 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활 잘 알고 내가 개런티하지만 너희들 모자이크 처리 싹 해서 화면의 4분의 1 이상은 모자이크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송 못 나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라고 이제 겨우 승낙을 받아서 뭐 라이브하게 찍었지. 뭐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드라이 하는 거, 뭐 화장하는 거, 밥 해 먹는 거, 다리 꼬고 뭐 운수 뜨는 거, 뭐 화투하는 거 다 찍었어. 다. 그리고 뭐 옷 입는 거 뭐 이래서 하여튼 다 찍었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쪽에서 찍잖아요. 예를 들어 그 카메라 앞에서 찍으면 얘들이 모자이크 해준다는 거 알면서도 지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이러고. 그나마도 또 찍힐까 봐.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그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서 무사히 촬영이 다 끝나고 간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지메 때문에 그랬어요. 그 방송사에 그 조감독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는 항상 나 혼자 가서 먹는 거예요. 그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뭐 먹으러 가 그러면 나또 다변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나또가 아시죠? 그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청국장처럼 생기서 끈적끈적한 거 볏집에 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그 요새는 인스턴트로도 팔고 그러는데 나또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외국 사람들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수 있어. 왜냐면 청국장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국장보다 냄새가 더 독해요. 근데 그거를 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볏집에다 그거를 성숙을 시켜서 숙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지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으면 올리면은 끈적끈적하게 이게 실이 붙어서 나온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되면은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장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또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지 말라는 거야. 못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걔네들한테 계속 이제 치이고 저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년 조금 안 됐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물론 당연히 뭐 맘한테는 연락을 안 했죠. 그때는 뭐 삐삐도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뭐 집전화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안 했고 이제 마마는 이제 내가 한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는 마마하고 이제 통화를 했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마마랑 계속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잘 지내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일본 생활을 다 끝내고 드디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영상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습득을 하고 그 이소다상이랑도 이제 헤어지면서 한국 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서의 저의 직업을 공개하겠습니다. 직업은 사실은 PD였어요. 예, 방송 제작하는
그 PD였는데 그거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